파이더 얼라이언스 한국 워킹그룹 신선호정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신승원입니다. 예, 원래 저기 이제 상무로 써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9시에 부사장으로 발령이 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파이도 그 한국 워킹그룹의 의장을 맡은 건 이제 올 초입니다. 사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아마 그 얼라이언스의 어떤 뭐 역사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알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파이도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일을 좀 맡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흔쾌히 다른 분들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감사드릴 분들이 어떤 분이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잘 좀 정리해 주십사 좀 요청을 드렸고 이제 파이도 쪽에서 뭐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걸 좀 이제 낭독 비슷하게 하게 됐는데 그 이런 세미나 자체를 사실 계속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한 게 아마 파이도는 올해가 아마 처음인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TTA에서 작게 한번 세미나 한 적은 있는데 이 정도로 좀 크게 한 건 처음인 것 같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제 SK텔레콤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예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처음 파이널 세미나를 했던 게 그 티타워에 있는 스펙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지금 뭐 장소가 바뀌긴 했는데 또 판교에 있는 티타워, 판교에 있는 스펙소리라서 또 좀 약간 감회가 좀 새로 오실 것들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감사드릴 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떤 느낌으로 여기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세미나를 항상 준비해 주시는 많은 한국 워킹그룹 회원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오상금 부의장님 거의 모든 파이도의 이제 역할을 다 대행해 주시는데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멀리 LA에서 와주신 저희의 그 파이도 그 얼라이언스의 그 이사장님 그 앤드류 시키어 이사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이제 시니어 어드바이저신 순천향대학교의 연문혁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다 박수를 쳐야 되는군요. 예.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기술분과 리더의 SK텔레콤의 신기현 매니저님, 이 신기현 매니저님의 그 패스키 강의 듣고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TTA에서 계속 그 공공 정책이나 시험 인증을 해주시는 김재범 책임님, 그다음에 에어큐브의 한윤석 CTO님, 옥타코의 이재영 대표님, 그다음에 오늘 이제 특별 발표를 해주신 그 인터넷진흥원의 이제 이재광 팀장님, 이제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좀 길게 발표를 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좀 느낌 말씀드리면은 그 제가 원래 그 삼성전자 여기 부사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카이스트 교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겸직으로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정보보호 쪽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생체 인증이나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 네. 그 당시에 이제 파이더를 처음 접했었는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사그러들었던 좀 그런 시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부터 이제 패스키가 굉장히 많이 뜨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요새 그 크레덴셜 스토핑 같은 공격들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더 이상 이제 패스워드가 아니라 이런 생체 인증이나 다른 방식으로 패스워드 대체하자.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뭐 삼성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뭐 학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뭐 많은 분들도 뭐 회사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뭐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신 거라 믿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이제 세미나를 알차게 준비를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잘 들으시고 많은 것 이제 경험하시고 또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더 얼라이언스 한국 워킹그룹 시니어 어드바이저이신 순천향대학교 염웅열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웅열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순천향대학교의 염웅열 교수입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신승원 의장님도 얘기했다시피 먼저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부사장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승진하신 이 의장님, 신승원 박사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파이더 얼라이언스의 앤드류 시키류
이사장님 멀리까지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상근 부의장님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모든 발표를 이렇게 많이 해주신 오상근 부의장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파이드 얼라이언스의 모든 회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2019년 이 플라워 총회에서부터 이 교수라는 타이틀로서 이렇게 파이드 얼라이언스라는 이런 그 얼라이언스가 되게 보면 회원 위주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회비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개인 공헌자 입장에서 이렇게 회비를 내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패스워드가 없는 비밀번호가 없는 이 인터넷 세상을 꿈꾸는 이 파이드 얼라이언스의 이 여러 가지 도전과 미션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 서너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2022년도에 파이드 얼라이언스에서 오센티케이트 2022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언급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ISO하고 ITU-T 스타디그 17에서 이 파이드 얼라이언스 표준하고 관계되는 이 표준들이 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그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준혁 이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패스키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패스키는 사실은 파이드 이 프로토콜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없는 부분이 어떤 이점이 있는가는 두 가지 정도 여러 가지로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서버에 저장됐던 사용자의 크리덴셜 정보가 유출이 되더라도 그게 사용자 모르게 그 어떤 서버에 이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피싱 공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의도치 않은 URL을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 크리덴셜 정보를 인증을 위한 크리덴셜 정보를 넣었을 때도 그 정보가 이 다음에 그 사람을 인증하는데 전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패스키에 대한 부분을 과연 누가 먼저 자신의 비즈니스나 아니면 조직의 이 IT 환경에 도입할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조사한 바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나 서비스 업체는 페이팔, NTT 도코모, 베스트바이, 이베이, 워드프레스, 노비노트 등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이 이 패스키를 자기들 조직 이 환경에 인증 환경에 도입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패스워드 이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패스워드 프로바이더 서비스도 역시 패스키를 기반으로 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도입하기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패스워드 매니저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미국 정부나 이런 쪽하고 제가 아무래도 ITU-T 스타디그 17의 이 의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대부분의 이 미국 정부랄지 이런 쪽 이 대표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C사, 그러니까 미국의 국토안보부 산하의 CISA라고 해서 이 사이버 보안 인프라 및 이 보안 에이전시에서도 파이드 얼라이언스에 대한 그 표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골드 스탠다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기관이 어떤 특정한 얼라이언스의 이 마케팅 부분을 이렇게 프로모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거기에 이제 골드 스탠다드라는 용어를 썼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진정한 의미에 그러니까는 이 투팩터,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 그러니까 다중 요소 인증을 하는 그런 기법 중에서 이 파이도만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최근에 IT에서 이 워크숍을 하나 했었는데요. 그 보통은 2G나 3G의 이 시그널링 시스템이 이 그 넘버 7 시그널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이 세미나 하는 발표자가 이 뭐죠? 그 우리가 많이 SMS 인증을 통해서 이 투팩터 2단계 인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해킹이 돼서 SSM 그 이렇게 해커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해킹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4G나 5G에서는 이 그 넘버 7 시그널링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레거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또 그 니스트에서도 미국의 니스트에서도 2단계 인증 중에 SMS 인증은 여러 가지 안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SMS 인증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시사에 그 CIS 미국 국가안보사의 시사라는 웹사이트에 가서 넥스트 레벨 MFA 그래서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 콜론 해가지고 파이도 오센티케이션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이렇게 탐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유용한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유용한 정보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제가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통합 하면서 이제 올해가 2년이 지났고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 다중 요소 인증을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회에서 처분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외부에서 관리자 계정이 해킹이 되는데 어떻게 해킹이 되냐면 되게 그냥 비밀번호만 사용해서 그래서 그 관리자 계정이 해킹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이렇게 그 해당 기업이 이렇게 처분을 받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을 사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현재 이 2차 인증, 그러니까 SMS 기반의 2차 인증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 있다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파이도 같은 이 피싱 공격이랄지 아니면은 뭐 크리덴셜 해킹돼서도 서버의 크리덴셜 해킹돼서도 이 안전한 파이도 인증 방법이 저는 우선적으로 좀 고려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정부가 이 어떤 이 제도랄지 아니면 기술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도입을 할 때 뭐 법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있잖아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해서 이제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되게 이제 이 사용자들이랄지 서비스 제공자들이 충분히 그걸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있냐면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 소위 그래서 너징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뭐 많은 서비스랄지 이런 부분이 우리는 뭐 이렇게 이 ISMS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도 국가 주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증제도에도 이런 2차 인증을 할 때 이 파이도 인증 같은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 ISO하고 IEC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JTC1이라는 이 커미티를 만들었고 그 산하에 SC27의 워킹그룹 5가 이제 뭐 하냐면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하고 프라이버시를 하는 그룹입니다. 거기서도 파이도 이 얼라이언스의 노력으로 27053 파트 1이라는 표준이
이 최근에 표준화가 됐습니다. 현재 두 가지 표준이 파트 1, 2가 이렇게 표준화가 되고 있는데 파트 1은 이 생체 정보가 절대로 디바이스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도의 원칙이 되게 보면은 이 생체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이 디바이스 밖에 사용자의 디바이스 안에서만 사용하지 그 정보가 서버에 이렇게 저장되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 생체 정보를 인증에 이용되는 그런 방법들은 파이도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이런 이 파이도가 하고 있는 아이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모든 국가들이 적용하는 그런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파이도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인증 방식이랄지 아니면 개념이랄지 뭐 철학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ITUT 스터디 제가 의장으로 있는 ITUT 스터디 17에서도 2019년인가 2019년에 2018년입니다. 이 뭐 UAF 파이도의 UAF하고 그다음에 CTEP하고 그다음에 U2F 요거를 두 개의 표준으로 해서 X.1277, X.1278이라는 표준으로 이미 국제 표준화로 채택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이렇게 U2F도 이 뭐 1.2 표준이 있고 그다음에 CTEP도 2.1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도가 다시 현재 UAF, UAF 1.2하고 그다음에 CTEP 2.1을 ITU 표준으로 이렇게 표준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파이도 얼라이언스하고 ITU 스타드 그룹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 ITU는 아무래도 이렇게 국가 단위로 표준이다 보니까 마크, 트레이드 마크 있잖아요. 파이도라는 이런 마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는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여러분들 뭐 사이버보안 부분이니까 스틱스하고 택시라는 그 표준이 있거든요. 스틱스하고 펜스라는 표준이 있는데 그거를 현재 이 W3C하고 같이 해서 ITT 표준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스틱스하고 택스가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바꿨냐면 택시를 그냥 그 X를 E로 해서 스틱스도 있잖아요. X, 익스체인지의 E를 원래 그 X로 했는데 그걸 E로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하나의 안건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파이도 얼라이언스하고 우리 ITT 스터디 17하고 노력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 파이도가 되게 보면은 기술적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인증을 했었는데 최근에 FCP라 그래서 파이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을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제가 알고 있기는 2018년부터 이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작년 초부터 이 파이도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론칭을 했고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파이도 이 전문가 자격증 인증을 이렇게 인증서를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대학에서도 보면은 이 인증도 있고 그보다 좀 넓은 범위가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신원관리 부분, 액세스,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하고 액세스 두 가지를 합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교과 과정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그래서 이게 그런 큰 교과목에서도 대학의 이 교과목으로 이렇게 우리 파이도 이 인증 과목들이 이렇게 채택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부가 뭘 하나 만들었냐면은 이 제로 트러스트하고 그다음에 공공망 보안에 대한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거기서도 이제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증이고 우리 파이도 인증, 이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을 기반한 이 파이도 인증이 앞으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운영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도 온라인 인증이라는 온라인상의 이 방탄복으로 우리는 지금 많은 온라인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파이도의 목표는 오늘 한국에서 실시되는 파이도 퍼블릭 세미나에 참가해 계신 여러분의 모두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늘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고 그러한 노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 계기를 마련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죄송한데요.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